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뭐 여념없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뭐 그래도 상승 종목수 상당히 많았고요. 예, 오늘 강한 흐름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장 막판 될수록 그 국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붙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셀트론 그룹도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어떤 흐름으로 좀 마감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셀트론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그 미국의 진단키트 2,400억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셀트론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미국 이제 항체 치료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렇게 조기 진단을 위한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게 했죠. 아직 뭐 팩트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거 미국하고 이제 항체 치료제 공급 관련된 얘기들이 이미 오간 게 아니야?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돌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시세는 뭐 지금 최근에 어떤 고점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뭐 셀트론 같은 경우는 뭐 셀트론 헬스케어나 제약보다는 조금 더 눌리는 공매도의 어떤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기업이 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향후 기업 가치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은 계속 더 쌓여가고 있다. 예, 어느 순간 주가라는 거는 어느 순간 팡 용수점 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미 경험한 게 최근 한 달이잖아요. 예, 지난 한 3, 4개월 동안 계속 뭐 하락 횡보 호재 나오면 누르고 하다가 이번에 그냥 팡 튀어버리죠. 그러니까 셀트론 그룹주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지금 조만간도 아마 그런 패턴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라든지 뭐 좋은 소식이 나와도 눌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항암제 섹터에 대한 어떤 분석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항암제 섹터가 엄청 셌던 것 같아요. 예. 이쪽이 완전 불이 붙었고 사실 올해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예, 뭐 첨생법 관련주, 줄기세포, 세포치료제, 뭐 T세포 치료제, NK세포 치료제 뭐 이런 쪽이 오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준비된 종목들이 그냥 불이 붙여가지고 튀기 시작하는 것 같고 오늘 뭐 유한양인 같이 굉장히 무거운 어떤 종목도 6% 튀면서 정말 무서운 기세를 보여줬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코로나 다음의 넥스트는 역시나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부흥이 좀 지속되고 있고 거의 초입 부위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이제 삼생법 관련된 주들을 좀 누른 이유에 대해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이런 어떤 내용들 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몰빵 투자자에 대한 사연 부분인데요. 이것도 큰 교훈을 주시는 포인트가 있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각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선 장 마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6% 상승해서요. 27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0.3% 상승 947포인트. 뭐 계속 연중이 아니죠. 역사적 최고치 그리고 최근 20년 내 최고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과열 느낌이 없이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과열 느낌 없이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밀어닥치는 게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뭐 지금 증시 그 고객 예수금 자체도 지금 60조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죠. 개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도 계속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안 주는 거죠. 여기 있는 자금이 주식을 사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질 않죠. 그만큼 증시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용융자도 뭐 엄청나게 많이 붙는데요. 사실상
뭐 고객 예수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게 크게 리스크하지 않다는 측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 물량이 출회되면 또 받겠다는 물량도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각보다는 유동성이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제가 볼 땐 지금 시장을 더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주식형 이게 펀드 보시면 계속 감소하죠. 예, 이 부분은 펀드를 해지하고 결국 이제 직접 투자 쪽으로 개인 투자들은 나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체크 한번 해보면요, 미국 시장 뭐 지금 연일 뭐 최고치 경신이죠. 나스닥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테슬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S&P 500도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고, 다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 3대 지수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대체적으로 좀 약간 조정? 일본도 0.16% 약세, 홍콩 0.5% 약세, 대만 보합 정도, 뭐 상해 종합 증시도 보합 정도. 그래서 아시아권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쉬었고요. 미국은 강했고 한국도 뭐 강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테마단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테마단으로 이제 상승률 보면 코로나 붙은 게 많죠.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거의 대부분 약물 재창출 쪽이고요. 보죠? 덱사메타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부강약품 이런 것들도 오늘 한 6% 튀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셌던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면역항암제,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 오늘 역시나 박슬바이오 10%, 앱클론 7%, 유한양행 6%, 녹십자 랩셀 4.8%. 센 흐름. NK맥스도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종목인데 3.8%, 유틸렉스 3.5%. 그래서 항암제 계열이 이렇게 막 치고 달리는, 과열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오늘 뭐 그 테슬라 관련주들 있죠.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이제 뭐 명신산업, MS 오토텍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치는 그런 2차 전지와 바이오 쪽, 이쪽이 오늘 좀 세면서 이제 주도를 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주요 종목들 한번 보죠. 시총 상위 순으로 삼성자, 하이닉스는 약보합 정도. 오늘 외국인 수급도 이제 전기전자 섹터에서 조금 나왔었고요. 근데 뭐 추세가 무너지기보다는 그냥 조정 흐름을 만드는 것 같아요. LG화학이 1.9% 약세, 삼성바이오 보합 정도 되고요. 셀트론이 그래도 이제 1% 강세인데 호재에 비해서는 좀 못 올랐죠. 그래서 약간 정거장을 만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 결국은 뭐 호재 나오면 점핑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도 뭐 약보합 정도, 현대차도 약보합, 삼성 SDI도 보합 정도, 큰 변동은 없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어떻게 보면 좀 정책 때문에, 이 기업은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요금을 뭐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기업이 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연료비 연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변경이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를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이제 좌우되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조금 저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장이란 프레임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오늘 셀트론 1%, 헬스케어가 이제 2.5% 상세인데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최근에 이제 정말 한 두 달 만에 한 주가가 2배 튄 거잖아요. 저점 대비. 여기 저점이 81,000원 정도인데 162,900원이면 2배가 튀었죠. 야, 진짜 이게 무슨 급등주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정거장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뭐 이격을 조정하거나 약간 좀 수급을 이제 소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모멘텀을 기다리는 형태, 그런 형태의 어떤 차트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호재를 이제 뭔가를 모멘텀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패턴, 물량을 소화하면서 그런 패턴, 슈팅을 날리기 어떤 직전의 어떤 흐름 패턴, 그런 패턴이고요. 야, 근데 셀트론 제약은 제가 오늘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로 짚어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증권사에서 커버를 안 하니까 십몇 년째. 그래서 뭐 기업 데이터, 한국 기업 데이터인가 거기서 이제 나온 리포팅을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린 건데요. 이거 보시면 코로나 때 보시면 29,600원이 저점이었거든요. 거의 10배거죠. 거의 10배가 났죠. 진짜 대단한 기업입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셀트론은 이제 3인방 같이 그룹사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 같이 이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또 박셀바이오인데요. 야, 진짜 이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제가 너무 빨리 뭐 매도 신호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뭐 그 뒤로도 그냥 보유하신 분도 꽤 계셨던 것 같고, 이 종목이 10월 20일 날 2450원 저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시면 19만 3천원. 두 달도 안 돼서 거의 10배죠. 이야, 진짜 바이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뭐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보는 시각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에 대해서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는 구간이에요. 바이오가 득세하는 장세고, 바이오 중에서도 항암제 섹터가 빛을 발하는 시기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타겟팅 해가지고 이 괜찮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적절한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 박셀바이오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부의 사다리, 신흥부자의 길, 그게 허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박셀바이오에서 나와준 거죠. 이런 기업이 또 안 나올까요? 이런 주가 상승을 보이는 기업이 또 안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조만간 나올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두 달도 안 돼서 10배겁니다. 두 달도 안 돼서 10배가 갔어요. 1억 넣었으면 10억이 됐다는 거죠. 저는 주식을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계속 찾아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렇게 줄기세포 관련 메디포스트가 이제 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야, 이 이틀 연속 급등을 하는데요. 이따가 이제 자세한 기업 내용 리포팅을 체크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보면요,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대표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차바이오텍과 이제 메디포스트는.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 지점에서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지점에서 매수해서 이 구간대까지 갈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도 나름 나쁘지 않은 전략 같아요. 왜냐면 바이오는 이제 분위기를 타는 거니까. 이때 당시는 뭔 모멘텀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5년도 한미약품 모멘텀, 이때는 이제 셀트리온과 뭐 신라젠 모멘텀, 이런 바이오 부흥기 이때마다 확 튀거든요.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첨세법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역시나 좋은 어떤 환경이죠.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메디포스트하고 차바이오텍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고,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메디포스트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NK맥스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수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 장 마감하고 나서 수급이 딱 완료돼서 체크가 됐는데요. 어제 은행에서 70만 주를 매도한 게 이제 투신에서 먹었고, 이제 개인도 먹었고, 이제 연기금도 먹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량이 이동된 그냥 블록들이 형태였거든요. 은행은 아마 전환사채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이의실현이든 어찌됐든 나온 물량이 자연스럽게 더 원하는 쪽으로 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수급은 저는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그런 심리가 반영돼서 조금 상승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조정이니까 기회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좋은 기회를 좀 잘 전략상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령제약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제가 체크해드리면서 NK세포 관련된 자회사를 끼고 있고,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을 내년에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조정을 받고 오늘 4.6% 튀네요. 그래서 지금 NK 바람이 미국에서 계속 불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령제약도 그 분위기에 같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박셀바이오가 템베거를 만들면서 그 이제 서막을 좀 알려줬고 NK맥스 그리고 녹십자 랩셀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분위기, 그 군집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뒤로 이제 또 이제 보령제약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분들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있고 분류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론 바이오인데요. 와, 인트론 바이오 참 이게 뭐가 터질런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인데 어쨌든 이제 슈퍼 항생제 분야에서 글로벌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고 또 이제 최근에 눌려있던 시세에서 박스권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줬고 여러모로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이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기타 법인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차익 실현성의 어떤 수급인 것 같고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양봉으로 뜨고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는 거 보니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을 뷰를 좀 드리고 큐리언트 같은 경우 이제 면역항암제 임상 미국에서 들어가는 거 요것도 항암제 분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세하게 제가 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항암 세포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항암 또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상당히 글로벌적으로도 유망화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주가가 안 갈 때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언젠가 한번 일을 낼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자세히 기업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요. G3BN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우호적인 시각을 좀 바꾸고 보수적으로 좀 보고 조금 멤버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구간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다. 리스크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상 좀 매도 의견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기관 쪽에서 17만 주, 연기금에서 17만 주를 던졌는데요. 이건 좀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이 기업이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삼상 그 안구거저증 치료제인데요. 만약이라도 그게 이제 잘못되면 사실상 반토막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총 반토막은 감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다른 것들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리스크를 이제 갈 수도 있겠죠. 임상 결과가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저희 어떤 뭐랄까 직관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죠.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바이오 주식을 거래했고 투자했고 분석했고 관찰을 했지만 약간의 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드릴 종목이 앱클론인데요. 앱클론은 사실 그 이제 카티 치료제로 조금 국내에서 선두권 업체예요. 지금 차세대 항암제라 불리는 그 카티 치료제로 이제 국내 선두권 업체고 그 이제 국내 이제 회사 내에다가 임상용 카티 이제 생산 그 어떻게 보면 공장이라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파들을 좀 만들어 놨는데 일단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묶여가지고 시세는 이렇게 나섰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흐름이 되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 이제 치료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카티 관련된 차세대 항암제 관련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편승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카티 공장도 완공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측면에서
모멘텀을 아마 부각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기사 난 것도 기존에 이제 카티 치료제하고 차별성이 확인됐다 해가지고 뭔가 좀 기대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임상 준비, 지금 임상 1상 들어갈 어떤 이제 부분이 모멘텀이 될 건데, 지난 5월달에 본사에 임상용 생산 시설을 완공했고, 제가 이제 올 초에 탐방 갔을 때 이거 만들고 있다고 한창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완공을 이제 5월달에 했고, 카티 세포 치료제 자동화 생성 공정을 이제 구축을 했다 해서 이제 임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다 마치고, 자가유래 카티를 넘어서 동종유래 카티도 기술도 개발 중이다. 21년은 한국의 카티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서 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녹십자 세일도 막 급등하죠. 예. 이 지금 막 이 분야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세의 어떤 초입 부분에서 앱콜론도 같이 편승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국내 최초 카티 파이프라인 이 AT101 혈액암 임상 1상 IND 신청 예정이고요. 또 차세대 기술인 이제 이중항체에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전임상 연구 중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출한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은 인정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런 기업들이 부각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는 측면, 예,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먼저 코로나 소식부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코로나 소식이 좀 무거웠는데요. 3일 연속 지금 일별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이고요. 15일자로 1078명, 이제 엊그제자로 1014명, 그리고 이제 어제자로 1062명 해서 지금 코로나 이제 3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이거 지금 뭐 어떤 수단으로도 막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결국 제 생각에는 치료제 백신 쪽으로 아마 가야지 이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한 달 동안 락다운 했다가 풀었는데 다시 또 락다운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 사례들도 이제 보면 정말 이게 전국적으로 막 퍼져가지고 뭐 확산일로 가게 되면 이게 뭐 락다운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잠시 완화시켰다가 또 다시 늘어나고 뭐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근본적으로 치료제 백신이 나와줘야지만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터널 끝을 갈 수 있는, 종결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세계 현황도 한번 보죠. 전 세계 글로벌 현황이 최근에 이제 하루 일별 확진자가 60만 명대였다가 보면 최근 들어서는 70만 명대로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미국은 뭐 20만 명 이상 계속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브라질도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6만 9천 명. 그리고 유럽도 프랑스 18,000명.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뭐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터키 2만 7천 명, 영국이 다시 좀 늘어나네요. 3만 5천 명. 그래서 참 독일도 3만 명.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이제 다시 확산이 더 거세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전 그 정례 브리핑, 이제 코로나 관련된 정례 브리핑 들으면서 이 수도권에 이제 중환자 병상이 수도권에 몇 개 없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립병원 단으로 이제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더 늘린다고 하는데, 일단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이런 소식도 있네요. 코로나 확진자 4명 병상 대기 중 숨졌다. 참 안타까운 사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막 의료인들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부족하고, 그래서 간호사완생도 77명도 코로나 지원에 투입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해지는 부분에서 다들 방역에 좀 만전을 기하시면서 연말이 원래는 연말이 참 뜨겁고, 예, 평소 못 보던 사람들도 못 보는 약속도 잡고 하는데요. 참 올해는 연말이 참 차가운 것 같습니다. 날카롭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확진이 됐다는 소식이 이제 어제 들어왔었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 사실 얼마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의 이제 성공적인 코로나 대처가 인상적이었다. 한국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혁혁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짚어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그런 협력도 강화하길 원한다 했는데요. 사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런 확진이 됐으면 그 항체 치료제를 바로, 예, 놔주는 게 최선의 지금 대응인데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항체 치료제를 바로 맞지 않았습니까? 가장 이제 확진 시에. 근데 미국과 사실 프랑스가 관계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현재로서는. 예, 우방이긴 하지만 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탈퇴를 하고 또 동맹국에 대해서 뭐 군비 관련해 가지고 상업적인 대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면서 관계가 좀 많이 좀 틀어진 상태였는데, 뭐 사실 항체 치료제 미국 회사 두 개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항체 치료제,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서 투여를 하면 뭐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오전에 회원 멤버십 전용으로 이렇게 좀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셀트론이 지금 유럽에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완료 후에 지금 데이터 분석 중에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는 지금 치료 목적 사용 승인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쓰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리제네론 걸 이제 사용했다는 그런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지 않습니까? 글로벌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셀트론의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혹시라도 나오면 정말 임팩트가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셀트론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가 실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현장에 쓰이는 걸 굉장히 좀 보고 싶고 아마 곧 보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정부 브리핑에서요, 생활치료센터 지금 가동률 이제 나왔는데요. 전국 단위로 45%, 수도권 단위로 43%. 그래서 약간의 이제 버퍼가 있죠, 생활치료센터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경우 5,100명이 이제 수용 가능한데요. 중환자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지금 45병상, 그리고 수도권에 4병상 정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향후에 이제 부족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립대 병원 중심으로 이제 중환자 전담 병상을 추가적으로 이제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뭐 서울대병원 20개, 분당 서울대병원 9개, 강원대학 16개. 근데 이게 사실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중증 환자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응급 환자들, 응급 뭐 외상 환자라든지 뭐 어떤 급한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응급 환자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이제 써야 될 그런 중환자 병상이 없게 된다면, 예, 정말 슬픈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참 진짜 필요하겠죠, 셀트론의 치료제가. 예, 그런 어떤 이걸 이제 실시간 오늘 오전에 들으면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요, 이 코로나 관련 주들,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몰리는,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도 이제
약간 좀 경기에 민감하거나 뭐 그런 류의 종목들은 조금 수급이 빠지는 형태를 좀 봤어요. 어, 지금 3일 연속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말에도 뭐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심리가 좀 느껴졌던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도 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아진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국적인 대유행이 발생할 때, 예, 이제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직면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체계가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어떤 단위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올릴 때 어떤 기준은 전국 단위 어떤 주 평균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 이상, 혹은 2.5단계 상황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더블로 되는 어떤 이제 부분이 발생할 때, 그럴 때가 이제 기준에 부합됐는데, 지금 1000명 이상이 3일 연속이니까 며칠 좀 이어지면 기준에 좀 부합하게 될 수밖에 없고, 병상이 부족한 부분들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요거를 시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3단계 상향을 하면 200만 개 달하는 뭐 영업장들, 시설들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측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어떤 측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갈리겠지만 정말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진짜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이제 해외 이제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조금 빠르게 그냥 락다운을 걸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어쨌든 무엇보다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생명이 좀 더 중요한 어떤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고 주말에 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려감,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장 막판을 좀 지배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황 관련해서 좀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팅 중에 발췌한 부분이에요. 연말에도 지수 선물 마이그레이션 이슈가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슈는 저번에 이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 아시아 쪽에 대한 어떤 그 리밸런싱 관점에서 이번 연말에도 어느 정도 좀 물량 출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이 연구원이 이제 저번에 외국인의 어떤 대량 그 매도가 나오는 이 마이그레이션 이슈를 좀 짚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 포인트는 요건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출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지수선물 성산일 전후인데, 이게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대만보다는 이제 규모가 작은 어떤 지수기 때문에 뭐 그때보다는 조금 적겠지만 그래도 출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좀 열려 있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한 거니까 한번 눈여겨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전략 변화를 크게 가져가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 어떤 대세 흐름은 뭐 명확하고, 이런 어떤 수급적인 어떤 요인들은 뭐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뭐 해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번에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분을 잘 짚었던 연구원이라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 셀트론 그룹주 주가를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강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막판에도 어떻게 보면 투심을 좀 살아있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오늘은 그 진단키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셀트론이 2,400억 규모로 코로나19 신속 진단 항원 키트, 휴마시스랑 같이 한 거죠. 디아트 트러스트 요거로 이제 미국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저번에 이제 BBB하고 같이 만든 샘피뉴트, 그거 2,100억 정도 미국 공급한 거를 파기하고 새롭게 이제 계약을 맺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사 내용 보면서 자세히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 요 자료는 제가 이제 휴마시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특별하게 장비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코 속에 뚝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비인두 검체를 넣어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항원 신속 진단 키트고요. 15분 이내로 결과 판독이 가능하고요. 비인두 도말 검체 요거 사용하는 거고요. 추가적인 장비가 불필요해요. 그 이제 비비랑 같이 하는 그 샘피뉴트는 장비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휴대용 장비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요. 생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고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걸 파기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코로나 항체 치료제 예, 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걸 공급을 한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죠. 셀트론에서 나온 이제 보도자료고요. 신속 진단 항원 키트 디아트러스트 미국 헬스케어 업체하고 2,400억 규모로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 초기 증상자 대상 임상 시험 결과 민감도와 특이도 최고 수준 정확도를 확보했다. 감염 여부 15분 이내로 진단 가능하다. 그래서 FDA 긴급 사용 승인 상황에 맞춰서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저번에 이제 셀트리온 자회사 그 셀트리온 USA 통해 가지고 프라임 헬스케어 디스트리뷰터스 여기랑 이제 독점 공급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여기 이제 다시 디아트러스트를 이제 공급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수요가 이제 지금 대량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설비 확충에 이 샘피누트는 좀 장기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이제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렇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 뭐 휴대용 장비까지 만들어야 되고 이것보다는 그냥 검체 바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장비 필요 없는 이 디아트러스트를 공급하는 게 지금 현재 수요에 미국의 지금 상황에 더 맞다. 예, 그렇게 좀 얘기하면서 디아트러스트에 대한 어떤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샘피누트 공동 개발한 BBB 사이의 계약은 이제 해지됐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아트러스트의 이제 특징은 코로나19에 강하게 결합하는 셀트리온 항체를 적용해서 셀트리온 항체 기술을 적용해서요. 바이러스의 특이 표면 항원을 인식하는 제품으로 감염 여부를 15분 이내에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추가 진단 장비 없이 진단 후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초기 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임상 결과 민감도는 전양 샘플에서 100%, 후양 샘플에서 94%를 나타냈고 특이도는 100%를 기록했다. 그래서 전양 후양은 이제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민감도, 특이도 자체가 거의 뭐 100% 가까웠다는 거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민감도하고 특이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리면요. 민감도라는 거는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양성으로 잡아낼 수 있느냐 이거고요. 민감도가 100%라면 일단 검사를 받기만 하면 모든 코로나 환자는 다 잡아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 정확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점이 있는데 특이도랑 민감도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특이도는 실제 건강한 사람 중 몇 명이나 음성으로 잡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특이도가 100%라고 하면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은 모두 음성으로 잡아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확실해지는 거고 더 이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체크를 해보면요. 기사에서 셀트리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특히 조기 진단을 통한 항체 치료제 CTP-59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디아스트러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지금 CTP599 이거 나오면 공급할 거를 어느 정도 잡아놓은 거라 보여져요.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거의 뭐 와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조기 진단을 해야 되고,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언제 그 PCR 방식으로 하루 뒤에나 이렇게 그렇게 할 거냐, 이거 바로바로 여기서 진단해 가지고 요 진단 키트로 바로 이제 조기 치료를 할 수 있게 항체 치료 쏴가지고, 그래서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하게, 그래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 제품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뭔가 좀 논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회사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우수한 진단키트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지금 셀트론은 휴마시스하고요, 코로나19 그리고 독감, AB형을 모두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항원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지금 유럽에 인증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계약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셀트론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솔루션,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조만간 아마 적용하게 될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시장에서 그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해서 첨세법 관련된 기업들, 그동안 이제 굉장히 유망한 임상과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지만 오르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소위 컨택이라 불리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코로나 피해주들이 재차 이제 좀 눌리거나 시세가 좀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항암제 관련 기업들이 되게 세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수시로 좀 체크를 한번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유한양익이 상당히 좀 쳤죠. 6%. 이 무거운 종목이 6% 이상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이제 신약 항암제들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또 중요한 투자 전략을 짜는데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유한양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레이전티드, 오스코텍과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얀센으로 이제 대규모 기술 수출해서 얀센이 이제 임상 3상 이제 하는 그 레이저 티닙, 이게 지금 각 학회에서 굉장히 좀 우수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발표를 최근에 에스모에서도 100% 반응률을 보이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야기 지금까지 어떤 그 임상 결과만 보면 진짜 이거 블록버스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의 어떤 치료 옵션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조건부 허가 심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승인에 따라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국내 출시가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관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죠. 이제 나중에 숫자가 지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임박하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눈에 보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도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 전고 좀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세도 위에 매물대가 없는 지점으로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명분이 있는 것들 위주로 세게 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이제 뭔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제약바이오 업종을 이제 관심 갖거나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총이 좀 높은 종목을 위주로, 아니 시총이 막 다 몇 조 원짜리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한 5천억 내외 규모 이상 되는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조 단위로 올라서려는 그런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 너무 막 소형주만 이제 고집하는 게 아닌 장이라고 좀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유한양행 같은 이런 무거운 종목도 하루에 6% 이렇게 치면서 신고가 흐름을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것들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마일스톤 또 들어오는 부분들도 실적을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 거고요. 4분기 매출액 5,100억에 영업이익 470억이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하방 경직, 안전 마진을 갖고 있는 그런 제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조금 언급드렸던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 중에서 메디포스트인데요. 메디포스트가 오늘도 4%,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10만 주 이상씩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거의 한 14% 오르고 오늘은 한 4%.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세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국내 대표적인 어떤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이고요. 세계 최초로 12년도에 동종유래, 이 양산이 가능한 동종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이제 무릎 연골 결손 무릎 치료제거든요. 요거 지금 국내에서 허가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치료했어요. 환자에게 시술을 한 거죠. 그래서 2020년 올해 상반기까지 550개 이상의 병원에서 17,000건 이상의 치료 건수에 도달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얘기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뭡니까?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그래서 줄기세포 하면 딱 먼저 두 종목이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권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17,000건을 치료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니 뭐 안정성도 인정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카티스템이 이제 해외 임상 쪽,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올해다. 이게 이제 9월 9일에 나온 리포팅인데요. 카티스템은 국내 출시 이후 미국과 일본 진출을 위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임상 2상을 생략하고 3상 진입 준비 중이고, 일본은 이 테라퓨틱스 이 회사랑 합작해서 이게 이제 환자마다의 어떤 그 등급이 있거든요. 그 환자 대상으로는 임상 2상, 요 대상 2, 3등급 대상으로는 임상 3상 이렇게 프리 IND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단계가 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이제 국내에서 저렇게 17,000건이나 했다는 부분이 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좀 감안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 카티스템 무릎 연골 골손 요 치료제가 꾸준하게 12년부터 이렇게 처방이 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적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R&D 파이프라인 보면 무릎 골관절염 해가지고 이 카티스템 세계 최초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로 한국에선 뭐 당연히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 불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고, 미국에서 임상 2상, 그리고 일본에서 등급별로 다르지만 2상 그리고 3상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단계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디스템 관련해서 발목 관절염 다른 적응증을 가지고서 SK 바이오랜드를 통해 가지고 임상 3상을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의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기관지 폐이형증, 요걸로 한국, 미국에서 임상 2상.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1, 2 예상 종료됐고, 희귀약품까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지정됐고요. 미국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줄기세포 분야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앞서 있어요. 후발주자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미국과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줄기세포 분야가. 그래서 우리나라 줄기세포는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첨생법이 시행됐을 때 8월 달부터 줄기세포 주들이 안 가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아요. 예. 왜 눌렀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코로나 다음 넥스트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세력들이. 예, 그걸 이제 수수께끼가 풀린 거죠. 당연히 안 갈 이유는 없는데,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그 엄청난 모멘텀이 열리는 건데, 근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왕이 두 가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 관련주가 왕일 때는 그냥 우리들은 가만히 있을게, 매집할게, 개인들이 파는 것도 그냥 받아 먹을게, 이러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알츠하이머 쪽으로도 뉴로스템 해가지고 한국에서 1, 2회 이상 종료됐고요. 미국에서 1, 2회 이상 승인을 받아서 이제 임상 진입을 이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메디포스트는 저번에도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질문 왔지만 괜찮다, 때가 있을 거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기술적으로도 눌려있는 구간이지 뭐 이게 어떻게 뭐 추세가 붕괴된다든지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과거에도 이제 스마트 리포트 짚었었던 이제 유틸렉스인데요. 유틸렉스 같은 경우 이번 주에 거의 한 뭐랄까 한 30% 가까이 주가가 이제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한 세포치료제, 항암 세포치료 관련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유틸렉스는 상당히 언젠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이제 이 기업의 이제 대표 이제 권병세 이제 대표이사의 이제 이력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기술이 생명이고 그 기술적인 어떤 우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석학으로 불리는 권병세 대표의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세포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고, 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상장 전에 중국의 이제 절강 제약으로부터 이제 지분 투자도 받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낳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피어 그룹 이제 미국 이제 아이오반스라는 T세포 치료제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주가도 상당히 좀 좋아요. 그래서 사실상 유틸렉스가 국내 임상이 현재로서는 머물러 있다는 게 하나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작년에 좀 임상 관련된 약간 좀 노이즈가 있어서 그 부분도 약간 시세가 눌리는 그런 어떤 형태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낭중지추예요. 기술력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 바라봐야 되고요.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포인트가 아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2017년 뭐 이제 상장 전에 중국 화해제약의 그 포엄 비비 T세포 중에 한 부분인데요. 요거 이제 기반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 25101, 요게 이제 기술 이전했었던 게 중국 일상 IND 승인을 받으면서 내년 초에 중국 첫 환자 투여가 이제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 연내로 EU101 이제 미국 일상 IND 신청을 이제 통해 가지고 미국의 포옴비비 이제 타깃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 여기 이제 미국의 어떤 임상이 진행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내년 상반기 이제 카티 치료제, 그리고 국내 글로벌 일상에 대한 부분이 IND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카티 치료제 관련 주로서도 기대 가치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일단 임상 단계 제일 빠른 거는 T세포 치료제, FBNT, NK T세포 림프종. 그래서 요 기업도 이제 NK 관련된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또 같이 또 몰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2월 달에 국내 1, 2상 재개 후 두세 명 환자 대상 스크리닝을 진행 중이다. 내년 초 국내 첫 환자 투여가 기대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그 속도가 빠른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비슷한 회사 그 아이오반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세포치료제 관련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들은 결국 시장은 바이오 업계는
차세대 기반 기술, 항암제로의 어떤 기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트렌디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대략적인 개요를 보면 T세포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사, 그래서 면역항암 세포 치료제 이쪽으로 이렇게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첨생법에 당연한 어떤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세포치료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트렌드에 정확히 부합되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연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어떤 블로그, 그리고 이제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서 좀 돌아다니는 그런 사연인데요. 한번 생각해봄직한 그런 어떤 투자자로서의 어떤 희노애락? 그런 감정이 좀, 보여지는, 그래서 반면교사로 좀 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 사례라서, 사실 이제 이분께 허락을 구한 건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많이 퍼져 있대요. 그래서 뭐 특별한 그런,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지난 그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현대차에 이제 몰빵 투자한 어떤 한 투자자의 이제 희노애락을 담은 어떤 글인데요. 당시에 이제 현대차 주가가 막 13만 원 하던 게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6만 5천 원까지 거의 이렇게 반토막 떨어진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이 몰빵 투자한 투자자가 어떤 심리와 기분을 느끼면서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 여파로 투자자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경자년 3월 셋째 주, 아래 글에는 현대차에 투자했던 한 투자자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3월 19일 이후로는 차분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에 스토리는 짧게 끝났다. 만약 주가가 위아래로 심하게 출렁거렸으면 난중일기 한 편 나왔을지도 해가지고, 처음 이제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이제 올린 글인 것 같아요. 3월 17일, 이 이제 한 투자자가 올린 게 너무 힘드네요. 보유금 2억, 빚내서 3억, 총 5억, 평단 12억으로 현대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주가가 8만 원.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붙여서 쓴 거잖아요. 자기 원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가지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원금이 그냥 거의 막 날아가는 거죠, 이게. 이자 내기도 빠듯하네요. 지금이라도 나가야 할지. 와이프 몰래 했는데 죽고 싶네요.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참, 그때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 분위기, 그 싸운 분위기. 아마 시장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느끼셨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 3월 18일 날 그 다음날에 또 이제 주가가 또 빠졌죠. 현대차가 73,500원으로. 오늘 저녁에 와이프한테 말하겠습니다. 정말 이혼당할 것 같네요. 6년 동안 모은 돈 다 날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렇게 올리면서 당시의 어떤 기분을, 감정을 이렇게 고스란히 좀 보여줬죠. 그리고 그 같은 날 밤이네요. 와이프한테 말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네요. 모아둔 돈 2억, 대출금 3억, 총 5억이 평단 12억에 물려있네요. 지금 제 돈이 거의 0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를 썼기 때문에 원금 2억이 거의 날아간 수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쓰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나니까 와이프는 계속 우네요. 올 10월에 출산인데 이제 어떡하냐고. 평소에 아메리카노 한 잔도 돈 아깝다고 하는 와이프인데 미치겠네요. 일단 지금 제가 너무 무섭다고 좀 전에 친정집에 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정말 힘드니까 여기에 토로한 글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리고 또 그 다음날 3월 19일 하도 몰가고 폭락했잖아요, 주가가. 현대차 주가 12만 원에 샀는데 65,900원, 반토막이죠. 그러면 원금은 다 날라갔고
거기에 이제 대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빚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와이프한테 말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네요. 그 이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네요. 정말 지옥행 열차를 탄 기분입니다. 모아둔 돈 2억, 대출금 3억, 총 5억이 평단 12억에 물려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 빚만 이제 3억 3천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 글 쓴 걸 보고 비판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제 과거를 반성하는 계기로 일부러 지우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습에 대한 제 업보니 생각하고 달게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네요. 도저히 같이 살 사진이 없다고. 돈 잃은 것도 잃은 건데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 있냐고. 애는 어떡하냐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돈, 사랑, 모든 것이요. 25살에 입사하고 잠깐 주식으로 달콤한 꿈을 꾼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욕심에 허망하게 무너지는군요. 예. 그래서 스스로 이제 욕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서 이제 올인을 한 거잖아요. 한 종목에. 예. 그거 자체가 이제 다소 좀 욕심이었던 거죠. 이따 퇴근하는 대로 와이프 친정집까지 무릎 꿇고 사정사정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도저히 다시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가 3월 19일이었어요. 예, 현대차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그대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아시겠죠? 현대차 주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겠죠. 제가 이제 이거 사연 다 읽어드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9월 22일 날 이분이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올랐어요.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현재 근황 올려드립니다. 12만원에 샀던 주식이 6만원까지 빠져서 반토막 났는데 9월 20일 되니까 17만 9,500원. 엄청난 이익이 났겠죠? 지난 3월에 글 썼었네요. 그 뒤로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와이프랑 화해했고요. 이제 다시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 각서도 쓰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른 덕분도 있겠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와이프는 조금 일찍 어제 10시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순간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담배 한 대 피다 생각나서 들렸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 주식은 이번 달 초에 딱 17만원에 모두 팔았습니다. 대충 빚 갚고 하니까 4억 정도 수중에 생기더라고요. 그랜저 한 대 계약하고 지금 전세금 남은 돈 주택자금 대출해서 조그만 7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갚으면서 살려고요. 이번 연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지옥까지 갔다 온 그 시절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쁜 딸 잘 키우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현대차 주가 한번 볼까요? 현대차 주가고요. 12만원에 산 게 반토막이 났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은 고공행진에, 저는 이제 현대차를 커버해서 이제 항상 분석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내년도 더 상승할 여력이 훨씬 많다. 실적도 계속 드러나고 또 이제 전기차 업체로서의 부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 사연의 어떤 주인공 분께서 뭐 그래도 좋은 결말이라서 참 다행이고 다행스러운데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많은 투자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 사연, 자기의 어떤
상황에 의거해서 매수와 매도를 해요. 이번에 17만 원에 매도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장은 알아서, 그 종목은 알아서 제 갈 길 가고 움직여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고, 이게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하에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각자가 다 다른 상황이니까, 환경상 또 애도 낳고 뭐 집도 마련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이겠지만, 주식시장은요, 여러분의 개인의 감정, 원금이 얼마고, 레버리지를 썼고, 상황이 어떻고, 대출금이고 뭐, 이건 상관없는 거죠. 아무것도. 이 시세가 형성되고 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 시장을 정확히 그냥 분석하고 이 수능하는 게 중요해요. 수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판단했다면, 사연의 주인공 분께서 제대로 판단을 하신다면, 객관적으로 현대차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내년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면 설득해야죠. 내년, 내후년에 집을 사더라도 요건 더 보유를 해야 된다. 뭔지 아시겠죠? 이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나의 상황의 관점에서 매수와 매도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는 조금 뭐랄까, 신흥부자가 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죠. 지금 드리는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뭐 더 쉽게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하고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대세 상승장 안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이 하나의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또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향후에 또 뭔가를 또 말해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짚을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짚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일주일의 마감, 금요일이네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한 주간 또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주는 국내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져서 조금 향후에 좀 뭐랄까요, 좀 두려움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참 이 위기를 잘 한국인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 잘 극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셀트리온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만큼 이 상황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역할을 셀트리온이 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좀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얘기 드릴까 하다가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마지막에 좀 드리자면, 워렌 버핏이 그동안 IT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한 절반 이상이 애플이에요. 애플이 이제 많이 올랐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서 IT 종목을 저렇게 많이 사나? 이런 어떤 투자 방식이 바뀌었나? 철학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은 애플이라는 주식을 필수 소비재로 보는 거예요. 그가 이제 보통 투자할 때 어떤 철학이,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진 이제 경제적 해자 기업이고,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그런 기업인데, 그런 기업에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뭐 IT 바이오는 안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역시 투자의 대가는 대가구나. 변화를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순응하고, 어떤 트렌드의 어떤 본질을 좀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확실하게. 배울 점이 정말 많고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더 들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주식 투자에선 그런 능력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어떤 변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수능을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꿰뚫어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랄까 제 중심적인 게 아니라 시장의 중심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대중이 어떤 방향의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고 메이저의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항상 관찰하려고 노력해요. 제 상황을 보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이제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분석해드리고 얘기해드리는데요. 모쪼록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산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은 투자 철학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인사이트가 생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이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서 가족, 친구 분들과 즐거운 시간, 뭐 어디 같이 모여서는 안 되겠죠? 가족분들과 집에서 조촐하지만 행복하게 그렇게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7, 6, 5,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A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 P. Seconds into the flight. The three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